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국적도 다르며 언어도 소통되지 않고 공통된 부분은 전혀 없었던 두 사람이 서울에서 시선을 맞닿았습니다. 지선이 부딪힌 그 순간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여러 생을 걸쳐 기다려 온 만남처럼 서울의 평범했던 도로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그때 도대체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덴마크 특수부대 헌츠맨 소속의 프레아 안데르센입니다. 2021년 8월 26일 그날의 기억은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하불 공항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탈레반이 수도를 점령한 뒤 수천 명이 아프간 사람들이 공포에 몰려왔습니다. 우리 부대는 덴마크에 협력한 통역관들과 그들의 가족을 구조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프레아 상사의 명단에 올라간 사밀라 가족이 북쪽 게이트에 도착했어요. 부하의 무전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철조망 저편으로 수백 명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밀라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덴마크군의 통역관으로 근무했고 탈레반의 목표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밀라, 자말. 목소리가 터질 듯 불렀지만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제 외침은 가려졌어요. 그 순간 한 여성이 어린 딸을 껴안고 철조망. 어머니가 작은 딸을 품에 안고 철조망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밀려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그녀의 시선에는 절망과 희망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그녀가 영어로 소리쳤어요. 그러나 그 때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장 철수하라. 출입문을 닫아라. 잠시만요. 여기 우리와 협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3호 가족입니다. 안 돼요. 나토 철수 일정이 바뀌었어. 지금 즉시 철수해야 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규칙에 따라 혼인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상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귀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떨고 있는 손으로 총을 놓고 사라의 눈을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게이트가 닫히기 시작했어요. 잠이라는 딸을 철조망 위쪽으로 들어 올렸어요. 아이만이라도 부탁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만 이동이 허용된다는 지침. 저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어요. 헬기에 올라타며 아래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공항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일까요? 다음 날 기지에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다음 날 기지에서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탈레반이 도움을 준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복수를 개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참미라의 성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두 저는 화장실로 가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계속해서 구역질을 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강하게 주장했더라면 규칙 같은 것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왔더라면 7일 뒤 나토 사령부에서 여러 국가의 철수작전 설명회가 열렸어요. 미국군, 영국군, 독일군 모두가 유사한 처지였어요. 혼란스러움, 좌절,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하지만 마지막 발표 내용은 놀라웠어요. 한국군의 기적 같은 작전이었어요. 한국군은 하루 만에 아프간 협력자 390명 전원을 구해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그린의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카불 시내 여러 곳에서 협력자들을 찾아내어 데리고 오는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독일군 장교가 영어로 질문했어요. 한국군은 현장 지휘관에게 완전한 판단 권한을 주었어요. 협력자의 가족이 흩어져 있으면 서로 다른 팀이 동시에 행동했고 명단에 없는 가족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포함시켰어요. 저는 화면을 꼼꼼히 응시했어요. 한국군은 도심 한가운데까지 진입하여 협력자들을 구출했어요. 총격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수송기가 아니었습니다. 좌석이 모자라자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내어주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일럿들도 교대하며 휴식을 취하며 가능한 많은 사람을 수송했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한국 군대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난 뒤 한국군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성취했을까? 해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우선 고려했고 우리는 규칙을 먼저 고려했던 것입니다. 덴마크에 귀국한 후 저는 악몽에 괴로워했습니다. 매일 밤 실화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철망 저편으로 딸을 들어 올리던 그 절박한 모습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안데르센 상사, 특별 임무가 생겼네. 어떤 임무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군 707 특수임무대와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어? 내가 가서 그들의 신속 대응 시스템을 배워오게. 한국 기적을 일군 그 나라에 가게 되다니? 특히 그들의 현장 지휘 체계와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오게. 나토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 알겠어요. 언제 떠날까요? 다음 주일이야. 준비하도록 해. 부대장이 서류를 넘겨주며 추가로 말했어. 안데르센, 당신이 카불에서 당한 일은 당신 탓이 아니야. 그런데 이번 기회에 무엇인가 배워올 수 있다면 그 또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어.
자라를 구하지 못한 죄의식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다음번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올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 일주일 뒤. 나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탔어. 14시간 동안의 비행 내내 한국군의 미라클 작전 동영상을 봤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일궈냈을까? 그들은 정말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을 때 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 빛으로 가득 찬 거대한 도시, 전쟁의 잔해에서 일어난 나라. 아마도 그들이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기적의 결과물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2022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맞이식이 기다리고 있었어. 한국 언론사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 유럽 특수부대 최초로 한국군과 교류하시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하불에서의 경험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하불에서의 경험은 이번 계획에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응대했어요. 한국군의 기적 작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한국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베레모의 예리한 눈빛, 얼굴은 냉정했지만 어딘가 깊은 무엇인가를 간직한 듯한 인상이었어요. 안데르센 상사님. 환영합니다. 707 특임대 강태성. 대위라고 합니다. 악수하는 순간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굳은 살이 강한 인상을 주었어요. 이 사람도 많은 싸움을 겪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이 차가운 눈빛의 남자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공항에서 부대로 이동하는 차 안 강태성 대위는 말이 적었어요. 오직 운전에만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스치며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보았어요. 높은 건물들, 정리된 길,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첫 한국 방문이신가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조가 특이했어요. 경직되면서도 어딘가 신중한, 단단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에요. 전쟁 중인 국가치고는 그렇다는 거죠.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렇죠. 한국도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였어요. 휴전 상태일 뿐이죠. 덴마크는 평화로운 나라일 거예요. 전쟁을 모르는 약간의 냉소적인 태도가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답변했어요. 우리도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가 100m 거리에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무언가를 판단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성남의 특수전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커다란 훈련장이 눈앞에 드러났어요. 다양한 훈련 시설과 장비들이 기억에 남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돼요. 오늘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대위님도 훈련에 참여하시나요? 저는 안데르센 상사님의 지도관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의 응답은 간결하고 업무적이었어요. 왠지 저를 꺼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숙소는 깨끗했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강대위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전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네. 식사 중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나쁜 작전이었어요. 한국군과 같이 행동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군처럼 행동했다면 규칙과 절차에 사로잡혀 사람을 놓쳤을 거예요. 규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가 젓가락을 놓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한국군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람의 소중함을 아닐까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의 눈길에서 깊은 믿음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체험에서 우러난 확신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일정은 신체 검사였어요. 10km 행군, 장애물 구간 사격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군들의 속도였어요. 모든 게 신속하고 정밀했어요. 특히 협동이 눈에 띄었어요. 마치 하나의 몸처럼 행동했어요. 안데르센 상사님, 따라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 대위가 질문했어요. 살짝 도전적인 느낌이었죠. 당연하죠. 저 또한 덴마크 특수부대 소속입니다. 쉽게 따라가지 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군들의 훈련 강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짧은 휴식 시간 나는 그 정도였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저는 기진맥진하여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 대위가 시원한 음료를 건네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훈련 강도가 높은 편이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가혹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은은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오후에는 팀별 모의 작전이 있습니다. 인질 구출 시나리오입니다. 하불에서도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말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이 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일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날은 달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후 훈련은 더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건물 진입, 인질 확보, 탈출까지. 한국 군인들은 물 흐르는 듯 매끄럽게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임무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 즉각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강 대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완전히 믿는 것이군요. 네, 사무실에 앉은 사람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사태를 더 잘 파악합니다. 그때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훈련장에 실제 경보가 울렸습니다. 전 부대 긴급 소집.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병사들이 실전 장비를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대들이 실전 장비를 착용하고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북한 무인 항공기가 휴전선을 넘어왔습니다. 진짜 상황입니다. 강 대위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냉철한 전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안데르센 상사님은 기다리세요. 저도 같이 갑니다. 이건 우리의 임무입니다. 저도 특수부대 소속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세요. 헬리콥터에 올라타면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훈련이 아닌 현실입니다. 게다가 남북 대립 상황에서의 작전이라니. 무인기 추적 중입니다. 경기 북부 산악 지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강 대위는 팀원들에게 신속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의 냉정함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번 경험한 일처럼 당연했습니다. 30분 뒤 우리는 산악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무인기는 숲에 추락해 있었습니다. 정찰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강 대위가 신호를 보내자 팀원들이 분산되었습니다. 완벽한 배치였습니다. 안데르센 상사님, 저와 함께 이동하세요. 우리는 신중하게 무인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멈춰. 강 대위가 외쳤습니다. 숲에서 그만두세요. 강 대위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숲풀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일반 시민. 복장이었으나 행동이 교육받은 이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강 대위가 즉시 뒤쫓았으며 저도 따라갔습니다. 험난한 지형에서의 추적전이 펼쳐졌어요. 그 사람은 신속했어요. 그러나 강 대위는 더욱 빨랐습니다. 마치 그 지형을 자기 손금처럼 익숙한 듯 했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그의 명령에 따라서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사람의 도주로를 막았죠. 움직이지 마라. 제가 영어로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멈추고 강 대위가 제압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이에요. 강 대위가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암호가 걸린 저장 매체였어요. 작전은 무사히 종료됐습니다. 무인기도 수거하고 공작원도 잡았죠. 헬리콥터로 돌아오는 길에 강
대위가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정이 민첩하시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한가요? 일상입니다. 우리에겐 매일이 전쟁이죠. 그의 음성에 지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제야 그의 젊은 얼굴에 깊게 박힌 주름살이 보였습니다. 부대에 복귀한 뒤 작전 보고가 있었어요. 작전의 모든 단계를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데르센 상사의 도움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대령님. 매우 유용했습니다. 대령께서 칭송하셨어요. 다른 팀원들도 박수로 응원했어요. 처음으로 그들 중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강 대위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맥주 한잔 하실래요? 예상치 못한 초대였어요. 우린 부대 근처 작은 노점으로 향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작전이 완수됐어요. 별것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신속하시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산을 잘 파악하세요? 그가 맥주잔을 놓고 저 멀리를 바라봤어요. 제가 원래 그쪽 출신이었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쪽이라면 혹시 북한 특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5년 전에 남한으로 왔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 한국 특수부대의 일원이 됐다고 놀라셨죠? 모두 그렇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가 쓴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저도 위험했어요. 살려고 넘어왔지만 가족은 결국 모두 죽었어요. 그의 눈에 깊은 비애가 스쳤어요. 저도 이해해요. 가족을 보호하지 못한 그 자책감을. 그래서 더 힘쓰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제 속죄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맥주를 마셨어요. 서로 다른 국적, 다른 과거. 하지만 동일한 다른 나라, 다른 환경. 그러나 동일한 아픔을 지닌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데르센 상사님은 어떻게 군인이 되셨나요? 아버지께서 군인이셨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 좋은 말입니다. 저는 평화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꽂혔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70년 이상 전쟁 중인 국가였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날이 올까요? 온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닌 저는 그의 걱정이 전해졌습니다. 경계인의 생활. 어디에서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하는 고독. 당신은 한국을 수호하는 군인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따스한 것이 그의 눈에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날 밤 우리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쟁, 가족, 미래에 관해
처음에는 냉담했던 그가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한국군의 훈련 체제에 완벽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의 신속성,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 구경 가는 건 어떠세요? 금요일 오후 강대위가 제안했습니다. 금요일 낮에 강대위가 제의했어요. 네, 좋습니다. 안내를 해주시는 겁니까? 그런 셈이면 그렇지요. 토요일 아침에 그는 사복을 입고 왔어요. 군복이 아닌 모습은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보였어요. 온화하고 젊은 청년의 인상이었어요. 먼저 경복궁으로 가시지요. 한국의 역사를 알면 오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복궁은 멋졌어요. 장엄한 건축물과 정밀한 채색. 그런데 더 기억에 남는 것은 강대위의 해설이었어요. 일제 시대의 대부분 무너졌다가 복구된 거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죠. 그의 말에서 한국의 역사가 와 닿았어요. 끊이지 않는 침략과 전쟁.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 점심은 광장 시장에서 먹었어요. 붐비는 사람들. 맛 좋은 향기, 생동감 있는 분위기.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이랍니다. 전쟁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빈대떡과 마약김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웃었어요. 그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매운 음식 괜찮으세요? 덴마크 사람들은 예상보다 매운 것을 잘 드시더군요. 정말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가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아주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주말을 보내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피크닉을 하는 친구들, 소풍을 즐기는 친구들. 고요하네요. 맞아요. 때로는 전쟁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어요. 우리는 잔디 위에 앉아 있었어요. 따스한 봄볕이 기분 좋았어요. 프레아님. 갑자기 그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직책이 아니라 이름으로요? 네, 한국에 오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고마워요.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분도 만났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주저하는 듯 했어요. 저 또한 당신을 만나서 기뻤어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평범한 동료 관계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저녁은 강남의 한 식당에서 먹었어요. 분위기 좋은 장소였어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처럼 앉아 있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우리도 때로는 보통 사람이 될 자격이 있어요.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더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사귀는 사람 있어요? 제가 여쭈어 봤어요. 그가 웃었어요. 특수부대원이 연애하기가 쉽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사랑은 해야 해요. 프레아님은요? 저 또한 비슷해요.
일이 전부였어요. 카불.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질 듯하자 그가 주제를 바꿨어요. 춤추러 갈래요. 홍대에 괜찮은 클럽이 있어요.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사양하고 쉽지 않았어요. 홍대의 클럽은 젊음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홍대의 클럽은 젊은이의 활기로 넘쳤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혹시 춤도 추시나요? 북한에서도 춤은 춥니다. 그러나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췄습니다. 박자감도 좋고 동작도 매끄러웠습니다. 춤을 추다가 갑자기 그와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도 무언가 소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당기자 사이가 좁아졌습니다. 프레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으니까요. 클럽을 떠나 택시에 올랐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부대 앞에서 내리며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상처투성이 남자가 행복을 맛보다니. 좋은 밤, 태성 좋은 밤. 프레아.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른 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실전을 상정한 통합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나리오가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나리오는 독특했습니다. 세계적 테러 집단이 한국에 잠입했다는 상황 설정입니다. 인천항에 은신한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는 임무입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는 대령의 얼굴이 평범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에서 관련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곧 실제 작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이지만 실전과 같이 모두가 초조해했습니다. 안데르센 상사님은 유럽 대테러 작전 경험이 계시죠? 이에 몇 차례 참여했습니다. 좋습니다. 강대위님 팀에 합류하여 자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강대위와 저는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략적 사고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독면과 화학전 장비도 준비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도를 짚었습니다. 이곳 민간인 대피 경로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카불처럼 민간인이 포획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카불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트라우마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은 새벽녘에 개시되었습니다. 인천항의 한 지역을
장악하고 실제 작전처럼 수행했습니다. 알파팀 동쪽 진입로 확보. 브라보팀. 알파팀이 동쪽 입구를 장악했습니다. 브라보팀은 서쪽 컨테이너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강 대위. 서쪽 컨테이너 조사가 시작됐어요. 강 대위. 입지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모든 팀이 조화롭게 행동했어요. 저는 찰리 팀과 같이 중앙 창고 쪽으로 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연습용 섬광탄이 폭발했고 가상 전투가 개시되었어요. 교전, 적군 6명, 실제 전투와 같은 강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했어요. 은신처를 찾으며 지원 사격을 가하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조율했어요. 제거 완료. 30분 만에 임무가 종료됐어요. 틀림없는 승리였습니다. 여전히 안데르센 상사님답습니다. 행동이 완전히 우리와 일체가 되었어요. 한 팀원이 칭송했어요. 저 또한 자랑스러웠죠. 한국군과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훈련이 끝나자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대령이 서둘러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방금 국가정보원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훈련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국제적 테러단체 아이시스의 잔여 세력이 한국으로 침입했습니다. 표적은 부산항호. 화학 무기를 싣고 있는 선박을 파괴할 작전입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강 대위가 질문했어요. 48시간 이내. 즉시 작전 준비를 시작합니다. 훈련이 현실이 되는 전투 상황이 되는 때였습니다. 안데르센 상사 대령이 나를 호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작전입니다.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나는 강태위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하기를 바란다고. 참여하겠습니다. 나 또한 팀의 구성원입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전 준비는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장비 확인, 정보 검토, 작전 계획 조정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프레야 강대위가 나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위험한 임무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연약해 보이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되어서요. 그의 진솔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당신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임무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꼭 생존하여 돌아오세요. 약속해요. 당신도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내일은 죽음을 건 작전.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는 헬기. 안팀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긴장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고 어떤 이는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나는
강대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전이 끝나면 그녀는 낮은 톤으로 말을 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작전이 끝나고 나면요. 그 일. 웃음이 슬픈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이별의 인사와도 같았어요. 부산항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어두운 속에서 커다란 컨테이너들이 괴물같이 느껴졌어요. 테러범들은 제산부두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학 무기는 빨간 컨테이너 내부에 정보팀의 브리핑이 계속되었습니다. 목표는 2가지. 테러리스트 제거와 화학무기 확보. 민간인 피해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알파팀은 동측, 브라보. 팀은 서측, 찰리팀은 중앙으로 돌파. 강대위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끄는 찰리팀에 배속되었어요. 자, 출발합시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러. 새벽 3시 정각에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소음으로 부두에 침투했어요.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이는 세계는 푸른 빛이었습니다. 목표 확인. 12시. 방향에 무장한 사람들 둘, T1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테러리스트들이었어요. 강대위가 손짓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2조로 나뉘어 포위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돌연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알파팀이 적과 조우한 것이었죠. 접촉 알파팀. 교전 중 갑자기 상황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해버렸습니다. 계획 변경 정면? 눈치챘을 거예요. 작전 변경,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강태위의 결정은 신속했어요. 돌파합니다. 강태위의 판단은 재빨랐어요. 기습의 우위를 잃었기에 속도를 내어 승부를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사이를 가로지르며 나아갔어요.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화학무기 컨테이너 시야 확보. 제가 소리쳤어요. 빨간 컨테이너가 50m 앞에 있었어요. 저쪽 적의 추가 병력. 갑자기 오른쪽에서 테러범들이 나타났어요. 인원은 6명, 돌격. 소총을 갖고 있었어요.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콘크리트 조각이 흩어지고 화약 냄새가 진동했어요. 싸움의 한가운데였어요. 수류탄 누군가가 외쳤어요. 테러리스트가 던진 수류탄이 우리 방향으로 날아왔어요. 바로 강 대위가 저를 감쌌어요.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흩날렸어요. 괜찮아. 네, 고마워. 그가 일어나려 하다가 신음했어요. 등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파편에 맞은 것이었어요. 태성 괜찮아. 계속 가야 해. 화학무기를 저지해야 해. 그러나 그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출혈이 심했어요. 의무병. 의무병. 제가 외쳤어요. 하지만 전투 중이라 올 수 없었어요. 빨리 가세요. 임무를 끝내야 합니다.
안 돼요. 당신을 남겨둘 순 안 됩니다. 당신을 남겨둔 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불에서와 같이 누군가를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를 엄폐물 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가지? 않나요?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군대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친 덴마크 여자야. 전투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팀원들이 한 명씩 합류했습니다. 그들도 팀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찰리 2, 찰리 3, 팀장 부상, 지원 요청. 무전을 타자 다른 팀들이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협동심이었습니다. 10분 뒤 테러리스트들은 제압되었습니다. 화학 무기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작전 성공. 모든 목표 달성.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품속에 안긴 태성이 무사한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의무 헬기가 도착하고 태성은 후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겁났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를 잃을까봐. 안데르센 상사님 의사가 나왔습니다. 강대위는 괜찮습니다. 파편 제거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안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로 들어섰을 때 태성은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작전은 태성은 정신이 들었어요.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어요. 모두가 무탈해요. 다행입니다. 침묵이 스쳤어요. 그가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고요가 흐르자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냈죠? 두려웠어요. 당신이 상처 입을까봐. 공포가 밀려왔어요. 당신이 다칠까봐. 저 역시요. 당신을 잃을까봐 정말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무서웠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프레야,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오래 기다려온 시간이 정지한 것만 같았어요. 간절히 바라던 그 말, 듣고 싶었던 고백. 저도 말, 늘 원하던 그 한마디. 나도 사랑합니다. 태성. 그의 얼굴에 미소가. 태성을 사랑해요.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내 손을 피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당겨왔죠. 그 키스에서는 소독약 향이 끌어안았죠. 그 입맞춤에서는 약 냄새가 배어. 나는 병실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병실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상 어떤 키스보다 달콤했습니다. 이제 우리 입맞춤보다 더 달콤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질문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러나 함께 머물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국경도 지난 일도 아픔도 그 모든 장벽을 국경도 과거도 상처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사랑하게 되었어요. 초월하여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툼이 만든 인연이 사랑으로 꽃핀 다툼에서 시작된 인연이 사랑으로 만개한 것이죠. 일주일 뒤 태성은 병원을 떠났어요. 거예요. 7일 후 태성은 퇴원했습니다. 작전 성공으로 우리 모두는 포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미디어는 한국과 덴마크의 수여받았죠. 한국 언론은 한덴 합동 공동작전의 승리라고 크게 보도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소식이 특집으로 다뤘어요. 하지만 더 큰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로부터 도착했어요. 덴마크 국방부에서 연락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안데르센 상사. 전화가 왔거든요. 안데르센 상사. 한국에서의 활약이, 한국에서의 업적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나토에서 한국군과의 라인 29MSSING, 라인 30MSSING 매우 감명 깊었어요. NATO에서 한국 군대와의 장기적 교류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담당자가 되어주실래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더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태성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그는 저를 단번에 꼭 껴안았어요. 진짜예요. 한국에 남을 수 있다고요? 적어도 2년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프레아 안데르센,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지였죠. 네, 물론이에요.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누군가는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아마 또 뉴스에 나오겠죠? 북한 출신 한국 군인과 덴마크 특수부대원의 사랑 이야기라고요. 반년 뒤 우리는 결혼했어요. 한국에서 한 번, 덴마크에서 한 번, 2차례 결혼식을 치렀어요. 한국 결혼식은 전통적인 혼례 형식으로 했어요. 한복을 입고 절을 올리며 태성의 새로운 가족들이 따뜻하게 환영해줬어요. 그에게도 이제 가족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 동료 병사들이 덴마크 결혼식은 코펜하겐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어요. 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염려하셨지만 태성을 만난 후 마음을 놓으셨어요. 좋은 사람이구나. 너를 마음이 놓이셨네요. 착한 분이시군요. 당신을 보호해줄 사람. 아버님께 허락을 받았을 때 태성은 어린아이같이 행복해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서울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보통의 새신랑 새신부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직업이 평범하지는 않지만요. 자기야, 오늘 무엇을 먹을까?
김치찌개는 어떠세요? 덴마크시. 호밀빵과 함께 우리만의 퓨전 요리가 일상이 되었어요.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도리어 즐거웠어요. 1년 뒤. 기적이 다가왔어요. 임신이었어요. 태성.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처음 보는 그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부모가 되어 그날 밤 우리는 아기 이름을 고민했어요. 한별이. 어떨까요? 한국과 덴마크를 연결하는 별이라는 의미로. 좋아요. 한별. 우리 한별이 9달 뒤 한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태성을 닮은 검은 눈에 저를 닮은 금발. 두 국가의 특색이 조화를 이루며 섞인 아이였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도 지켜줄게. 한별이를 껴안고 우리는 맹세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현재는 2025년 한별이는 2살이 되었어요. 세계 언어를 익히고 있는 영리한 아이예요. 한국어, 덴마크어. 영리한 아이네요. 한국어와 덴마크어. 그리고 영어도 서서히 배워가고 있어요. 영어를 점차 배워나가고 있어요. 엄마, 저는 어떤 나라 사람인가요? 엄마, 저는 어느 국가 사람인가요? 머지않아 하나별이가 물어볼 거예요. 너는 세계 시민이야. 한국도 내 나라이고 덴마크도 내 나라야. 지난해에는 둘째를 갖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이름을 태극기로 지었어요. 태극기의 태극처럼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뜻이에요. 이제 곧 출산 예정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특수부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큰 목표가 있어요. 한국과 유럽에 대테러 협력을 주도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거죠. 지난해 설립한 한 덴마크 특수전 교류센터는 이제 5국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더 많은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태성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무슨 덕분이냐고? 살아갈 목적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지켜야 할 가족. 지금 저는 행복해요. 북한에서 모든 것을 잃고 온 남자. 그가 이제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 사실만으로도 제 삶은 의미가 있어요. 때때로 카볼의 악몽이 다가와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태성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악몽에 괴로울 때마다 태성이 저를 꼭 안아줘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평온함을 느껴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 모두 덴마크로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덴마크로 떠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손주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님께서 손주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한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생각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덴마크 쿠키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 한별이의 기쁜 목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공항에서 태성이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 바로 이 공항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냉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섭다고 했잖아요. 저 또한 당신이 두려웠어요. 푸른 눈빛에 강인한 여전사,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될 것이라고는. 비행기 안에서 한별이가 질문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만나지 못해요? 태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의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멀리 계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제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노력할 거야. 통일, 그것은 우리 가족의 또 하나의 소망입니다. 태성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덴마크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께서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우리 한별이 어머니께서 한별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언어는 다를지라도 사랑은 서로 통했습니다. 태성아, 잘 지냈니? 아버지께서 태성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도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코펜하겐 우리 집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코펜하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부모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부모님께서 물어보셨어요. 특수부대에서 얼마나 더 일할 계획이니? 특수부대에서 일하는 건 언제까지니? 그렇지만 현재는 의미를 느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아? 일을 하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걱정 가득한 눈빛을 보며 태성이 답변했어요. 우리가 위험을 감내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자랑스럽구나. 너희 둘 다 이 그날 밤 어린 시절 자취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한별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곤히 잠들었어요. 행복해. 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두려워. 그만해.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기적이야. 맞아요. 하늘의 악몽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런 기적으로 연결될 거라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 날 우리는 덴마크 특수부대를 찾아갔어요. 제 예전 동료들이 반가이 환영해 주었죠. 프레야, 이분이 그 유명한 한국 특수부대원 남편이야? 태성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프레야가 당신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태성은 덴마크 특수부대 대원들과 빠르게 친해졌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군인은 군인을 알아보기 마련이죠. 한국의 신속 대응 체계는 정말 인상 깊었어.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지? 부대장의 말에 태성이 겸손하게도 미소 지었어요. 덴마크의 인도주의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덴마크의 인간의 중심. 방식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상호 존중하며 배워가는 모습. 그것이 참된 소통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덴마크 방문을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성의 새 식구들.
탈북민 모임들이었습니다. 형님,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한별아. 삼촌이 선물을 많이 챙겨왔어.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이들. 태성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태성이 말했습니다. 프레야, 고맙습니다. 무엇이 날 구해줬다고? 하루가 아니라 인생을. 나 역시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했어.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우리는 입맞춤을 했습니다. 뒷자리에서 한별이가 놀랐죠. 엄마, 아빠, 뽀뽀해요. 일상으로 복귀한 우리. 여전히 임무는 진행 중이고 위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겁나지 않습니다. 서로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다른 국제 테러 위협. 이번에는 일본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덴마크 방식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책 출판 제안도 받았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 평화를 향한 여정이라는, 사랑과 평화를 향한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이야기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낙관적으로 생각 중입니다. 한 매체 대담에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두 분이 사랑이 독특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이 답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아픔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회복해 나갔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완전히 수용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흠이 있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 단단해요. 서로를 알아가기 때문이죠. 올해로 결혼한 지 3년째.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아니, 더욱 깊게 사랑합니다. 엄마, 나도 특수 부대에 가고 싶어요. 한별이가 장난감을 쥐고 뛰어다녔습니다. 안 돼, 위험해. 대성이 깜짝 놀랐어요. 딸 바보 아빠의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왔죠. 한별아, 내가 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 돼. 특수부대든 무엇이든 정말이야? 그럼 대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돕는 일이면 좋겠어. 한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리한 우리 딸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성이 갑자기 얘기했어요. 언제쯤 평양에 갈 수 있을까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희망을 놓지 말아요. 언젠가 남북 관계가 나아지면 저도 그의 눈빛에 섞인 감정들이 느껴졌어요. 그의 시선에 뒤엉킨 감정이 번졌어요.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두려움이 그 시기가 되면 함께 가자. 위험할 텐데. 우리는 함께잖아. 갈 수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도 따뜻한 손. 이 손과 함께라면 정말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운 뒤 우리는 베란다에서 맥주를 마셨어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죠. 3년 전 그날 인천공항에서 나를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왜 하필 여자였지? 귀찮게. 얘야, 우리는 웃었어요.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어떻게 이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매일 되새겨요. 나도 그래? 매일. 감사하게 생각해. 별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은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총소리가 메아리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한 번에, 한 걸음씩. 프레야. 응, 사랑해. 영원히. 나도 사랑해. 영원히. 전쟁이 만나게 한 인연이 사랑으로 자라나고 그 사랑이 평화의 싹이 되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에요. 한별이와 태극기. 그리고 언젠가 만날 더 많은 아이들과 같이 내일도 우리는 일어나서 소임을 다할 것이에요. 하늘을 수호하고 사람을 구하며 평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밤은 단순히 행복한 가족으로서 잠들 것입니다. 전쟁도 국경도 없는 순수한 사랑만이 가득한 꿈을 꾸며 여러분, 지금까지 덴마크 특수부대 소속 프레아 안드르센과 한국 707 특수임무대 강태성의 로맨스를 들어보셨습니다. 카브에서의 끔찍한 경험에서 시작된 한 여성 군인의 여정이 어떻게 한국에서 사랑을 발견하고새 희망을 일구어냈는지 목격하셨죠. 전쟁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던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국경을 초월해 하나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한국 군인의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가짐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적 협력으로 성장했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혹시 주변에 다국적 결혼을 한 부부가 계신가요? 그들 역시 저마다의 독특한 사연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군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원더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